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화 수업이 진행이 되었어요. 수업 영상을 이제야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모님 댁에 있다가 지금 왔어요. 요 근래에 이제 아내가 일하는 것 때문에 제가 아이를 거의 혼자 돌보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얘기를 드리자면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생성 날짜별로 쭉 솔팅을 해서 오늘자로만 가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학생에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숙제를 안 해요. 숙제를 안 하고 계속해서 뭐라고 하죠? 숙제를 한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빈번히 발생을 했고 그거는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뭐냐면은 학생이 언제라도 숙제를 다시 시작한다면은 그 제가 담아준 모든 것들을 학생이 몰랐던 것들을 알게 만드는 과정을 전체를 다 설계한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도록 그게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다 만들어주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고등 수준의 것까지 다 만들어주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스노우에 스노우위라는 형용사를 분명히 가르쳐줬어요. 예전에 진짜 오래전에. 근데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는 초기화가 된 적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드는 것까지 간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발견되는 건 뭐냐면은 학생이 anything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이건 이해가 충분히 가능한 게 부정문에서의 anything과 의문문에서의 anything이 다르고 긍정문에서도 anything이 존재하죠.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모든 게 다 뜻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패턴인지가 빠른 학생들은 패턴을 가르쳐주고 적용 예를 보여주면은 금방 인지를 해요. 근데 SU 같은 경우에는 패턴 인지가 많이 느려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를 많이 보고 될 때까지 시켜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봤을 때 한 칸씩 위로 올라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 열일, 열다,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25, 26, 27, 28, 29, 30, 29개의 문장을 편성을 했어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봤을 때 이 정도를 했을 때 아이가 그때부터 원활히 알아듣고 영작도 가능하게 되는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학생이 지금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 문장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틀리고 맞추고를 반복하다가 결국 이게 자연스러워지는 과정을 넘어서야 진짜 자기게 돼요. 거기에 걸리는 횟수가 10회가 될지 100회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누가 이런 상황에 있었어도 정말 거짓말 없이 숙제를 꾸준히 제대로만 하면은 다 자기 걸로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을 설계를 해 놨어요. 걸리는 시간은 사람마다 달라요. 가진 하드웨어에 따라 다른 거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대한 소프트웨어에 따라 다릅니다. 하드웨어는 가지고 태어난 뇌에 대한 문제이고 소프트웨어는 자신이 어떠한 습관을 가졌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영역이 있기 때문에 사실 둔재로 태어나건 천재로 태어나건 상관없어요. 결국 노력하는 사람이 다 이겨요. 그런 과정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설계를 해서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은 그건 제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듯이 학생 이기는 선생 없습니다. 학생이 숙제를 하고 안 하고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숙제를 모두 만들어 주는 건 하는데 숙제를 안 한다고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더 이상. 수업 초반부에서부터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을 겁니다. 학생이 안 하는 거 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시점 넘어가면은 저희가 진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부모님이랑 저랑 같이 가진 목표가 학생이 무언가를 잘 배워내도록 만드는 게 공동의 목표이고 학생도 의식적으로 가진 목표는 내가 잘했으면 좋겠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위한 노력은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시점이 있었을 것이고 그 시점에 우리가 뭘 했으면 됐을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적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학생한테 달려 있습니다. 과정은 모두 설계가 끝났어요. 여기에서 사실상. 하지만 학생이 제대로 꾸준히 이 두 개를 안 한다면은 그 누구도 가르쳐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가는데 else도 모른대요. 여기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else로 파생될 수 있는 모든 문장들을 다 같이 다뤄봤을 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2개의 문장을 편성을 했어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학생이 이거를 이해하는 데까지 걸린 문장이 22개인 거고, 그거를 제대로 기억하기 위한 반복이 필요한 거고, 그걸 제대로 뱉어내기 위한 반복 또한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안 하면은 당연히 망각되겠죠.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습관의 문제예요. 여기도 else가 계속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try. try에 대한 사용을 모르기 때문에 try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이런 식으로 쭉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과정을 다 설계를 하는데 또 불구하고 학생이 안 해요. 그거는 신이 와도 고칠 수 없어요. 그렇게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걸 모두 담았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학생이 이걸 할지 안 할지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신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학생이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